일단은 우리 유진이가 틀린 5번이었지? 4페이지 5번. 잠깐만, 여기 눈에는 그냥 칠판 봐도 괜찮아요. 이 전개 서술 방법 물어볼 때는 지문을 드립다, 그냥. 시작급 위주로 이거. 첫 문단만 빼고. 그래서, 봐봐. 이렇게 하고, 이제 첫 문단에서 보통 중심 내용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첫 문단은 좀 찬찬히 읽는데, 콘크리트 건축 재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 뭐 흔히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나오면 다 통념제시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고, 통념제시 됐으면 그 다음 거는 뭐라고 해? 거리두기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표지 보면서 이런 거를 통념이라고 부르는구나.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당연히 거리두기에서 이것과는 다른 사례가 나오는 거구나. 이런 거 이제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내용 정배 해설 방법에서 쓰고 화작을 이렇게 푸는 거라. 그래서 화작은 이거 연습되면 그냥 솔직히 안 읽고 풀어요. 아예. 그래서 화작은 그러면 쉬워지니까. 하여튼 그래서 로마 시대에서 여기 시대가 나왔다는 것만 체크해주면 돼. 그래서 로마 시대고 그러면 이제 판테온 요 다음까지는 자 구체적인 건물 이름 나왔죠? 콘크리트 구조물이래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사례가 나온 거. 구체적인 이름은 사례야 항상. 그 다음에 뭐 설명을 쭉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설명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 첫 문단의 끝에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얘는 마지막 문장까지도 보면 이 판테온에 대한 설명인가 봐. 뭐 구체적인 숫자도 나오고 원형의 천창도 있고 이렇게 쭉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면 세부 내용이라 안 중요한 거고 그럼 건너뛰면 돼. 나머지 이제 시작끝 위주로 보고요. 그래서 콘크리트지 여기서 콘크리트였는데 여기 콘크리트 그러니 내용적으로는 이어져 있는 거고 콘크리트는 이러이러한 혼합물이다. 그래서 자 개념정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들을 건너뛰고 맨 끝에도 뭘 높여야 뭐가 강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좋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나 구체적인 설명들은 그냥 여기에 쓰인 단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강도나 접촉 또는 크기 이런 단어가 여기 있구나 정도만 알고 사실은 중심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건너뛰어도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시대가 바뀌었네 그러면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또 한번 떨어졌어. 그래서 재료도 바뀌었지 철근 콘크리트 그럼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거고 그럼 문단이 이게 여기서 하나 내용상 잘라줘야 되죠. 철근 콘크리트 해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을 뭐 자세히 하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숫자 나오고 하죠.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은 이제 이런 숫자나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말이나 괄호 속에 들어있는 말 정도만 그냥 눈으로 쓱 훑어보면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세부 내용인가 보다 하고 끝나서 보니까 포화송 B이다 하면서 철제 콘크리트의 포화송비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개념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앞에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였지? 철근 콘크리트지? 철근 콘크리트를 설명하기 위한 관련 개념. 이제 뭐 과학적이거나 기술적 개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음 문단에 보니까 시대가 나왔어요. 철근 콘크리트인데. 그럼 아까 콘크리트 할 때 로마, 판테온 이렇게 갔잖아. 그치? 그럼 철근 콘크리트로 바뀌었어? 그럼 시대 나왔지? 그럼 뭔가 공통점 생겼죠? 그럼 또 뭐도 비슷해, 보통? 이게 글을 쓸 때 앞에서 한번 썼던 구조를 뒤에서 또 쓰면 이게 안정적인 구조라 그래서 예상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글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시대가 나오면 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건물의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야, 또.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고, 실제로 저건 사람 이름이고, 여기 사부화주택이라고 사례가 나와요. 그리고 뭐 굳이 여기까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 가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쭉 설명하다 보니까 마지막 문단의 끝부분에서 여기에서 산책하다 보면 이런 듯 하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구체적인 장소가 설명이 돼 있었던 거구나. 그치? 그래서 그것도 철근 콘크리트의 사례인가 보다 하는 정도로 짐작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도 보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 새로운 거 세 번째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면 아까 했던 거 생각하면 여기에도 이렇게 사례가 있어야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읽었는데, 자, 여기에서 뭐라 그래? 이처럼, 문단 시작이 이처럼이야. 지난 시간에 들은 사람 너밖에 없다. 요즘도 오늘 아파도. 야, 이처럼 이렇게, 이게 나오면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이처럼, 이와 같이, 이와 달리, 이가 나오면. 정리. 정리, 그렇죠. 요약 정리하는 거지. 자, 이게, 요 가운데 들어있으면, 뭐 단위로 요약 정리하는 거라고? 문단의 가운데 들어있으면 뭐 단위야? 그럼 문단 단위. 문장 단위. 이게 가운데 있으면 앞에 한 문장, 여기서 여기까지 한 문장이거나 또는 여러 개의 문장들. 여기 문단의 시작에 나오면. 문단. 그렇지, 문단 단위. 그죠? 그렇지? 여기 앞에 한 문단을 정리한 거거나 아니면 전체를 정리한 거. 앞에 여러 개의 문단을 정리한 거거나.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이처럼 건축 재료, 기술적 탐구, 그 다음에 건축 미학의 원동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미학은 예술인 거고요. 그치? 건축 재료 나오고. 어디서 그래서 한 문단이야? 처음에 시작부터 뭐 나왔었어? 콘크리트 재료 나오고. 판테온 나왔지? 그럼 그 뒤에 판테온 설명은 뭐겠어? 건축 미학에 대한 예술적 탐구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전체 내용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봐봐.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일 거야? 그러면 대등 관계야. 시간적 순서로 나오긴 했지만, 그지?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누가 대장이고 부하고 이런 게 없는 거라고. 이런 관계일 때는 이 세 개를 싹 묶어서 이게 마지막 주제 문단이 되는 거고. 이 셋 중에서 하나, 첫 문단이 요거 있는데 요게 주제 문단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이 세 개가 대등 관계야. 그럼 이거 하나만 배장시켜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그치? 이게 주제 문단이 아닌 거지. 그럼 주제는 그냥 이 마지막 정리 문단 여기가 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다? 요거 건축미학의 원동력이 되어온 건축 재료에 대한 탐구. 네, 이게 주제인 거야.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유기적인 관계.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과 예술적인 부분이 서로 관계를 잘 맺고 왔대. 그치? 그거를 시대 순으로 썼지? 고대 로마, 그치?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현대. 그러면 무슨 관점? 통시적, 시간을 통하여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죠? 통시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고요. 자,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책만 봐도 되고요. 뭐 문제편은 4페이지입니다. 문제는 문제편 위주로 보면 돼요. 여기 보면 건축 이제 들어본 단어만 쭉 체크해 준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틀리면 또 단어들을 내가 체크 안 한 단어만 따로 더 보고 선생님. 건축 재료 있었지? 특징 설명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설명 자체가 특성이야. 이제 발전은 그렇지 세 단계 있었지? 그거를 썼고요. 각 건축물 있죠? 여러 개 있었지 건축물들. 판테온 있었고 뭐 사고와 주택 있었고 그치? 특징 설명 맞죠? 뭐 공간적 특징이 있는데 뭐 건물이니까 공간적이겠지 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넘어가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다가 답이 잘 안 나오거나 틀리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체크 안 한 단어 중에서 이런 거는 어떻게 체크하나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나 요렇게 따로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못한 것만. 그러면 금방 늘어요.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맞고 틀리고 신경 쓰지 말고 쭉 체크만 해서 답을 찍고요. 이렇게 보면 건축 재료의 특성은 좋고요. 뭐 기초 거기를 바탕으로 썼다 뭐 이런 경우니까 막 상관없겠지. 특징 뭐 설명을 했나 보지. 여기도 있지. 근데 상반된 평가면 자 이거에 대해서 뭐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좋게 나쁘게 그치? 이런 건 되게 어디 나와? 문단 끝에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끝에 뭐가 좋다 나쁘다 한 게 나쁘다는 거 봤냐? 못 봤지. 그렇죠. 그래서 상반된 게 아니야. 좋은 점만 나왔어요 사실. 그리고 건축 재료의 기원이면 재료가 이름을 대는 게 좋아요.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의 기원이면 콘크리트보다 먼저 있었던 걸 써야 돼. 그치?
근데 콘크리트보다 이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말이 없었죠? 이거 확인 안 되고요. 다양한 건축물, 미학적 특성. 좋아요, 여기까지는. 끝문단에, 정리문단에 있었지? 그럼 다 맞는 거고. 한계는 못하는 건데, 나쁜 점, 못하는 거. 없었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건축재, 시각적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설명했고요. 각 재료, 건축물들, 경제적, 돈? 그죠? 이런 게 확인이 안 됐고요. 건축물들 특징, 평가가 달라졌대. 달라지면 얼만큼? 애매한 건 인정 안 합니다. 달라졌다고 써주든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달라져야 돼. 정확하게 좋고 나쁨. 그러니까 평가가 시대에 따라서 똑같은 건물에 따라서 어떻게 돼? 똑같은 건물을 어떤 시대에는 좋게 어떤 시대에는 나쁘게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나쁘게 말한 게 아예 없었으니까 틀린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심지어 그보다 원인이면 이제 인과관계 표지가 반드시 있어야 독서 화작은 뭐뭐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요 정도 확인만 해보면 제일 많이 된 거 1번 이렇게 찍고 그냥 그죠? 나머지 애매한 거는 또 다시 따로 공부를 하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답 체크를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내가 복습해서 다시 공부할 수 있어. 그거는 풀 때는 최대한 빨리 찍듯이 풀고 풀어놓고 답 체크하고 나서 답안지를 최대한 빨리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야. 수학처럼 풀려고 열심히 이걸 여기다 답 몇 번인지 찾으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학은 답지 보기 전에 열심히 하지 국어는 답지 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최대 효율적이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신 같은 걸 할 때는요 요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알면 더 좋아.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이렇게 됐대.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보기 좋은 게 어딨나? 이렇게 있지? 여기가 지금 로마 시대 콘크리트야. 그럼 콘크리트 설명하는 여기는 뭐야? 건축 재료에 대한 기술적 탐구야. 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 미학이었지? 그러면 판테온에 대한 뭐야? 이거 미학적인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의 다른 부분에 나온 내용을 이 구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까지 하면 이제 그런 게 내신 준비까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내신은 어차피 시험 범위를 딱 주고 미리 뭐 지문들 뭐뭐 나옵니다는 알려줘요. 그리고 내신 독서는 그거 알려준 거 외에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시험 범위가 나오면 그 지문들을 이렇게 분석해갖고 문단하고 문단이 어디가 연결되고 그다음에 각각은 무슨 관계도 이런 걸 외우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